뭐가 뭔지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테마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테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테마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테마를 공부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오늘은 같이 테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마 공부해야지 했는데 어떤 테마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자,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테마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영웅문 HTS에서 0659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인포스탁 섹터 종목이 나오는데요. 여기 등락률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와 같은 디지털 화폐 관련 테마가 8%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디지털 화폐 테마를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테마를 미리미리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테마는 계속해서 순환됩니다. 화폐 관련 테마가 오늘만 딱 오르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 그때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되거든요. 미리미리 테마 공부를 하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도 반짝하는 것이 있고 계속 이어지는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끝나면 사라지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쿠팡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쿠팡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쿠팡의 상장이 끝나고 나면 이 테마는 사라지는 테마입니다. 물론 쿠팡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공시가 나오면 관련주도 다시 주목을 받겠지만요. 우리가 테마를 공부할 때 이게 지속 가능한 테마인지 아니면 반짝하고 사라지는 테마인지도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테마 공부를 할 때 노트던 엑셀 파일이던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화폐 관련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자, 일단 오늘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크게 오른 테마예요. 그럼 오른 이유가 있겠죠? 왜 주목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디지털 화폐라고 검색하고 뉴스를 한번 살펴보세요. 뉴스 제목을 여러 개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이 기사가 눈에 띕니다. 동계올림픽 출전한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촉진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이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촌에는 자동 환전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원화를 비롯해서 달러와 유로, 엔화 등 18개 외화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요. 종이돈이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 기능이 담긴 카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선수촌 인근의 기차역이나 상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한 중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국제무대에 디지털 위안화를 선보이는 자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중국이 이처럼 디지털 위안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100% 돈의 흐름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국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선보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분명 미국에서도 자체 디지털 화폐를 서둘러서 만들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개발에 서두르면서 서로가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그럼 이어서 이 기사도 함께 살펴볼게요. 중국 디지털 위안화로 세계 디지털 화폐 경쟁에 앞서가. 중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참가 선수들과 방문객들에게 디지털 위안화 서비스를 개방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들은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인 어플을 내려받거나 디지털 위안화가 저장된 실물 카드를 구매해서 경기장 내외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자체 CBDC를 내놓지 않으면, 자, 여기서 CBDC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자, 아무튼 미국이 자체적인 CBDC를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미 달러화를 대체하는 다른 화폐에 더욱더 친숙해지면서 결국 미국이 CBDC 경쟁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비즈니스워크는 전했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 달러의 지위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다른 나라의 CBDC가 널리 퍼지게 되면 언젠가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서도 국가 간의 송금이 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의 금융 제재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면요. 2019년 후반까지만 해도 많은 국가가 이렇게 CBDC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중국 측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면서 페이스북과 함께 연계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연준에서는 미국에서 CBDC를 발행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테마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추후에도 또 한 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다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을 살펴봐야겠죠. 다시 인포스탁 섹터 종목으로 돌아와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살펴봤더니 9개가 있습니다. KCT, KCS, 한네트부터 이렇게 쭉 종목 들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 KCT가 장중에 22% 넘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은 KCS였어요. 이 두 종목이 오늘 테마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되었죠. 그럼 특히 이 두 종목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디지털 화폐 테마가 다시 또 이슈를 받으면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이 9개의 각각의 기업들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9개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가장 많이 오른 KCT 오늘 한 개만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KCT 네이버에 검색해 볼게요. 자, 역시 오늘 디지털 위안화 때문에 올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KCT는 금융단말이나 특수단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래요. 동행복권의 온라인 복권 단말기라던가 스포츠 토토 코리아의 발매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KCT는 막권 발매기, 무인 막권 발매기, 무인 환급기, 토토 발매기, 로또 발매기, VIP용 재석 발매기, 신용카드 무인 관세 수납기 등 공급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엑셀에 한번 적어보세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 그 중에서 KCT는 이러이러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테마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로는요,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실적입니다. 일단 바로 밑에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 매출액은 감소래요. 지난 11일 KCT에서는 지난해 매출액이 137억 7,909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억 9,435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3%나 줄었대요. 자, 일단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줄은 몰라도 기사를 살펴보니까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재무제표를 보면서 부채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까지는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주식은 결국에는 실적이 좋으면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실적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테마는 단기성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실적도 중요하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아도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에 관계없이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엑셀에다가 또 적어주시면 돼요. 실적, KCT의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은 이만큼, 영업이익은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차트입니다. 어쩌면 테마주는 실적보다 차트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성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작년 5월에 11,750원의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올해 1월에 다시 오르고 증시가 폭락하면서 주가도 같이 빠지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차트를 보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을 한번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대략 5,500원대의 지지를 지켜주다가 오늘 주가가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지지, 저항, 가운데 선을 이렇게 세 줄을 그었을 때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넘지는 못했어요. 윗꼬리만 찔러주고 빠졌습니다. 이 장대 양봉 중심선을 확실하게 넘어주고 그 다음 여기 매물대를 돌파해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쭉 떨어지다가 오를 때 20선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고요. 다시 또 이 기간에도 떨어지다가 오르면서 20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0선이 단기적으로 계속 저항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선의 저항을 넘지 못했는데 오늘은 20선을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이번 상승이 20선을 계속 지켜주는지의 여부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은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이어서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지만요. 언제 또다시 증시가 빠질지 모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보수적인 투자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전략을 짜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차트 보는 기준이 100%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저만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매수 매도 전략을 짜보는 거죠. 자, 그럼 엑셀에 차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들을 쭉 적어봅니다. 5,500원대의 지지를 지켜줬다.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넘고 매물대를 돌파할 때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20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지도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테마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어떤 테마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오른 테마를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마가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유를 체크했다면 이제 그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목들이 어떤 기업인지 똑같은 테마여도 그 테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을 함께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나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오늘 디지털 화폐 테마 9개 종목을 정리해두면 오늘의 테마 공부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한 가지 테마를 우리는 더 공부할 수 있어요. 바로 보안 테마예요. 자,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를 두고 미국 상원의회는 개인정보 문제를 강조하면서 해당 화폐가 개인 사용자에게 보안 위험성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자, 디지털과 보안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보안 관련 테마까지 앞서 했던 방법처럼 함께 똑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테마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테마를 하나씩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